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자, 윤기 기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초대 브리퍼이기도 했던 네. 윤기 기자가요. 이번 주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 불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인까지 하는 이 여유. 자, 월요일의 뉴스 브리퍼. 예. 아, 뉴스 브리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꾸 예. 실수를 하네요. 오늘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유로운 이은기 기자님 옆에 있는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입니다. 네, 저 출판 기념회가 얼마 안 다가 시간이 굉장히 금세죠? 예, 뭐 좀 초조하고 떨리고 설레는데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제 이름 걸고 출판 기념회를 해보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11월 9일에 오후 2시에 하다하트홀에서 제가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서울? 예. 서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뭐 김종대 의원님, 또 김민아 평론가님, 또 장윤미 변호사님 이렇게 오시니까요. 오. 예, 많이들 와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관련 책에 대해서는 또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국회 시정연설 불참. 예, 현직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라는 거죠? 네, 이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한 해에 무려 677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쓸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새해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시정연설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원래는 임기 첫 해에만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해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취임 첫 해부터 매년 직접 하기 시작했고 또 그게 계속돼 왔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11년 만에 그 관행이 깨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식 불참 때와 마찬가지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가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시정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불참을 두고 국민의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불참은 아쉽다고 평가했는데요. 근데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게 어렵고 또 야당이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정치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학생이 학교 가는 거, 직장인이 직장 가는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기본값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지난 11년 동안 그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좋은 관행을 깨뜨려버린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장면이고요. 저는 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불량 대통령으로 저는 가장 불량한 대통령으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분에 걸쳐서 시정연설을 대독했습니다. 이제 연설 초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집중됐는데요. 몇 가지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되살렸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같은 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셨는지요? 근데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면서 저렇게 자화자찬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좀 공허한 현실 인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리스크를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민생, 안보, 의료 하나도 정상인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치를 들이밀면서 잘했다. 이거는 거의 우기는 수준에 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했거든요. 대통령 대신해서 나와서 읽었는데 이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예고한 채로 마치 권한대행을 미리 연습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 권한대행 연습이다. 그 대독이죠. 그렇게 따지면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임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총리도 못 바꾸면서 여기까지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오늘 대신 읽었던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해서 읽었던 저 그 시정연설문에 대해서는 평가할 내용이 없다. 저는 그냥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자화자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윤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 19%.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9%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조사 기준으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데요. 부정평가도 72%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꼽혔습니다. 그 뒤로 경제, 민생, 물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 순이었는데요. 좀 눈에 띄었던 게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인 대구, 경북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졌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였는데 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은 또 이 부분도 짚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에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그 반향은 아직 안 담겼다. 그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자세한 이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19%라는 국정 지지율이 발표되면서 이제 여권 전체에서 쇄신론이 약간 물밀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입장을 밝혔고 또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연달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사실 19도 높다 이런 식의 답답함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 이 해당 지지율에서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뭐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기는 쉬운데 다시 세우기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갤럽 기준으로 10%대가 최초로 나온 조사라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반등할 모멘텀을 못 갖는 정부다라는 게 저는 더 심각한 문제로 보는데요. 우선은 TK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의 안방이죠. 안방이 무너졌다. 소위 말하는 PK 지역보다 더 지지율이 낮은 18%를 이번에 기록을 했거든요. 평균보다 낮네요. 그렇습니다. TK가. 그러니까 TK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안방까지 지금 예. 물이 차고 오른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게 더 이상 이 정권이 이제 데드덕이라는 규정 자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이제는 지지율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저는 빠졌다. 전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공천기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육성이 나왔는데 그 육성에 대한 반영도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아마 오후에 일부 반영된 게 이 수치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많은 녹음 파일들이 나와가지고 종합 반영이 된다면은 10%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그건 뭐 상수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원래 대통령의 제1 책무가 국민 통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으로 통합시킨 거죠. 본인을 싫어하게 만들므로써 전 연령과 전 지역, 전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싫다로서 통합되는 아주 최초의 안 좋은 사례를 저는 남겼다. 예.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약간 우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5일 만에 관련한 입장을 처음 내놨다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고요.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시정연설 불참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최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될 거다. 뭐 그게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과의 대화가 됐든 타운홀 미팅이 됐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좀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기는 그러니까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월 하순쯤에 될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장 표명을 하진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네, 와중에 임광재님께서 보수의 종말 시의적절 신인규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또 보수의 혁신을 바란 답답한 마음들을 드러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섯 아이들님도 임광재님의 슈퍼챗에 대해서 대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자,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지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정치적 대응을 안 하겠다, 정책 역량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달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책 역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방어하지 못해서 뭐 정책적인 거 다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두 개 좋은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입구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정책 역량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좀 국민들의 인식과는 너무 괴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와닿지 않는 거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이런 인식도 참 한계를 저는 느낀다고 보는 게 대국민 사과나 대통령실 개편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개각 얘기도 했지만은 총리도 못 바꾸는데 장관들 몇 명 바꾼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리가 없고요. 결국 오늘 한동훈 대표도 특검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수사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만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입장에 진일보가 있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도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한동훈 대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저는 이 여권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죽을 각오를 하면 사는 거고요. 살려고 하면 죽은 거거든요. 저 이순신 장군에게 좀 뭘 배워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그런 각오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너무나도 건가요? 그 본질적인 원점에 대한 타격을 계속 회피하고요. 자꾸 주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과 가지고 있는 인식의 괴리의 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흔히는 또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던데요. 신 변호사님 보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빌드업이라는 거 내지는 특검 발의 같은 거 뭐 다음 생에 할 겁니까? 뭐 언제까지 미뤄가지고 숙제도 뭐 미뤄서 내일 하기 좋겠습니까? 뭐 내일 모레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요 위기 상황에서 던졌어도 아주 옛날에 던졌어야 될 그 특검에 대해서 또 본인이 먼저 얘기했던 그 특검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저는 신뢰를 얻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듯한 자꾸 신용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더 안 좋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더 차라리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특검 관련된 질문은 오늘 저희 전혜원 기자가 현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껴서 넘어가 볼까요? 네, 김영선 12시간 검찰 조사.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면 혐의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김영선 전 의원을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50분에 걸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명태균 씨에게 건넨 9,700여만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의 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김 전 의원의 대가성 공천을 주장했습니다. 좀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론조사 관련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파장이 커진 저희 계속 얘기했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음성 파일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12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소환됐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고 임기응변식 거짓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법조인이신데 지금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 그리고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수사가 너무 좀 늦게 출발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언론 앞에 서서 설명은 많이 했는데 건질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좀 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그 근무를 했던 그 직원에 대한 사실상 비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뿐이고 결국 해명이 되지 않은 것은 녹취록상에 나오는 김영선의 목소리, 본인의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보면 명태균의 덕을 많이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왔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저 해명이, 저런 변명에 가까운 해명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 저는 그런 좀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요. 너무나도 횡설수설하면서 본인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말은 많이 했는데 그게 아마 김영선 의원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되는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정치, 법,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예, 지난주 금요일 국회 운영이 열렸는데 여기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이죠. 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한 음성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해드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대통령이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매몰차게 끊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이제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하길래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하고 딱 끊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전언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현재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를 언급했는데요. 현장 영상 먼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19%가 나왔고 17%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꽤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심각하게 인지하시지는 않았나 보네요. 뭐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뭐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부디 그러나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방금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들으십시오. 부디 대통령께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인식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네. 신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목표치가 굉장히 낮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19%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나와서 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저 국감 현장에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 정도도 좀 충분하다라는 식의 인식을 보인다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한가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아니 공천 개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라도 열린우리당 잘 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얘기했다가 탄핵당했거든요.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사에 의해 가지고 공천 개입을 위한 여론조사 2군데 돌린 것만 가지고도 징역 2년 실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저런 식의 해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제 귀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저런 식의 인식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인식은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정부에 대한 남은 일말의 기대까지 저버리게 만드는 아주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상식은 어디서 온 상식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참 법적 굉장히 많이 남을 말이네요.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또 이게 준비한 하나의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화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제의 코너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의 원샷 원킬이라고 해서 그 주에 한 주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서 신 변호사님이 해설해주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고른 사진은 뭔가요? 예,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원샷 원킬로 좀 보기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이죠. 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민주당이 주최한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집회 이제 그 모습인데 이 집회가 이제 경찰 추산으로는 약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 30만 명이 지금 모였다라고 해서 나온 그 장면이고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나온 겁니까? 사실은 저 국민들이 토요일 날 주말에 쉬기도 참 아까운 아주 그런 황금 같은 주말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까지 오지 말았어야 됐지만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저분들이 뭐 얼마가 모였든지 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저는 저 자리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지금 현재 국회에서 초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저 국민들의 뜻을 현실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의 민의를 온전히 받아드는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좀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외 집회를 할 수는 있는데 장외 집회에 너무 방점을 찍게 되면은 국회에서 해야 될 그 책임을 다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외 집회를 민주당 주체로 저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중도적인 또 내지는 보수에서도 이탈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담기가 또 어려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은 국민들을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탄핵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당 지혜는 이번 주에 열리는 신인규 변호사님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주 상세히 드리면서요. 나누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명태균 특집으로서 주진우 기자 그리고 깜짝 손님 한 분 더 오시거든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